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융합예술 플랫폼 언폴드엑스, 융합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관련 기관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전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문화기술 연구개발자, 연구개발하는 기업들, 관련 전문가, 창작자, 또 이런 예술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이해의 폭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콘텐츠나 관광, 스포츠, 저작권 이런 여러 분야의 문화기술 R&D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술 분야 R&D에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언폴드 X에 참여하신 많은 그 문화예술 창작자분들께서 저희 R&D 지원 사업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향후에 저희 R&D 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 창작 활동을 잘 해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R&D를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하고 있고요. 많은 그 부처 산하에 있는 R&D 지원 기관들은 매년 성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22년도 금년 봄에 이제 조사한 과학적 성과를 보면은 SCI에 등재된 논문 편수가 전년도의 32편에서 58편으로 크게 증가해서 약 80%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기술적 성과로는 이제 특허를 보는데요. 이 특허도 전년도 122건에서 171건으로 크게 증가해서 전년 대비 40% 상승을 했고요. 경제적 성과는 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매출을 많이 냈느냐, 이게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겠는데요. 전년도에 한 513억 원 매출에서 금년도에 74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해서 한 45%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분야에서의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기술 R&D 안에서의 조사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지 하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애로가 있을 텐데요. 다른 모든 부처, 우리나라 국가의 전체의 R&D 지원 성과와 비교하게 되면은 문화기술 R&D의 이 지원 성과는 국가 R&D 성과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느냐,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는 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R&D 지원한 금액이 749억 원이었습니다. 이 749억 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기업들에서 일어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제 이걸 합한 게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인데요. 이게 한 1,88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 2.5배 정도나 크게 된 거죠. 굉장히 그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실감나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영화 미스터 고나 신과 함께 여기에서 이제 나온 CG들이 저희가 지원해서 개발된 기술들이었고요. 또 MBC에서도 방영됐던 너를 만났다.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음성 부분이 바로 저희가 지원했던 AI 음성 합성과 변환 기술이 활용된 거고요. 또 가수 고 김광석님 모창 AI 이런 것도 저희가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이런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로지아와 같은 디지털 휴먼 또 저희가 지원한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요.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고 있지만 실질로는 이 문체부에서 지원한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은 4가지 방향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R&D 역량을 키워서 문화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기술의 수명주기,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기술이 나왔다가 금방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축되어 가지고 트렌드가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리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사업하시는 이 영세한 기업들은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그런데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 또는 내부의 인적 자원들 중요하지만 R&D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성장하겠죠.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영세한 중소기업들 혹은 막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R&D 지원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R&D 사업을 기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내수로는 산업이 발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국내에서 실증해서 유용성을 확인한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표준화도 시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시급한 이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범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화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종업원 10인 미만 이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은 꿈도 꾸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이 문화기술에 대한 이런 이해도도 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전환이 좀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기술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폐공장지대,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이 산업 기지들이 첨단 이 기술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미 산업지대가 이제 쇠퇴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첨단 문화기술 공간으로 디벨로핑 시키면서 첨단 기술들을 계속 실증해내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R&D를 기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이제 문화향유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것을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문화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층, 저소득자 또는 낙후된 지역의 거주자들, 이 부분들이 문화향유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향유를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화향유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잘 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을 좀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동안 이제 간접 지원의 한 일환으로 그동안 시그라프라든가 또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중국 하이테크 페어 등 이런 해외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선보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들을 개발한 기업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이런 전시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이와 같은 행사 지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글로벌 지향 사업계획 방향과 같이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이렇게 국제 공동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화 기술도 그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 뭐 이런 쪽 부분에 저희 센터에서 저희 센터가 지원해서 개발된 이런 과제 성과물들을 해외 마켓이나 수요처에 직접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릴렉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문화는 바로 그러한 영역 속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기반 기술이 됐는데요. 이러한 기반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술 창작 활동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관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의 이 노동력을 최대한 그 투입을 절감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고 제작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이 활용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 활동의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첨단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화 향유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청각 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시각 장애인들이 이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 과제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더없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